이 종목은 대체 왜 이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한국전자금융부터 열어볼까요?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 무인 단말기 말입니다. 최저임금 키워드가 부각되는 시기이다 보니 또 이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뭐 아시는 것처럼 8,35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 2년간 약 30% 가까이 치솟았고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 이 상승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용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무인화로 점차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시나리오인 겁니다.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한국전자금융 올해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 4%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있잖아요. 그 제품들 올해도 중국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한 무역회사와 함께 중국 총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 맺은 이 회사가 중국의 온 오프라인 매장 정말 수많은 빽빽한 이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올 한 해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9,100원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자, 남북 경협주들 한번 볼까요? 아난티가 20% 가까운 상승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특수건설 15% 넘는 상승, 그 외에 남북 경협주들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김정은 위원장 보통 사람 진짜 아닙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긍정적인 무언가를 가져가기 위한 심사 아니겠는가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북한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보여준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좀 윈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형성이 됩니다. 어쨌건 둘의 만남 속에서 남북 경협주들 들썩이고 있는 오늘이고요. 현대건설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렇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주가는 한 20% 정도 올라섰고요. 올해 신규 수주가 회복되면서 이익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57,400원입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들 괜찮고요. 토니모리가 9%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는데 올해 홈쇼핑 사업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좋게끔 만들었나 봅니다. 12,250원, 지금 300원 현재 형성되고 있는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CES 관련주라고 할까요? 모트렉스, 팅크웨어 한번 볼 텐데요. 상승세가 지금은 1%, 4%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둘 모두 이 행사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팅크웨어는 가상현실을 접목한 기술, 또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한 제품들을 CES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일단 있으니까요. 이어서 삼성전자도 빼놓을 수 없죠. 4분기 어닝 쇼크 기록을 했고 근데 주가가 좀 버티는가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진행됩니다. 1.4%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어제는 좀 크게 반등했습니다만 4분기는 어둡다 치더라도 올해도 걱정입니다. 올 한 해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서요. 어떻게 봐야 될지 액면 분할 그 이전 수준까지는 주가가 회복할 뭔가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먼저 봐주세요. 일단 네. 장 시작 전에 어닝 쇼크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왔고 근데 네. 예상보다 주가는 버텼었는데 네. 쭉 빠지네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세요? 일단 오늘 삼성전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조금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저는 좀 많이 안 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10조 원가량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솔직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게 나오면 아예 안 좋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추가 하락이 제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어차피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좀 그 과거로 가볼게요. 2013년 3분기 때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게 되면서 영업이익 10조 원가량을 기록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4분기에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주가도 같이 꺾였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10조 원보다 더 안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4분기 때 물론 반도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급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회성 네. 비용.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13조 원까지 뭐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라든 가이던스가 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제가 보는 추가로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10조 원이 지금 영업이익 10조 원이잖아요. 2013년도 3분기 때 10조 원을 기록했을 때 삼성전자 어떤 주가가 155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액면 분할까지 감안을 해서 주가를 산정해 보면은 3만 1,000원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3만 1,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3만 1,000원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 투자자분들 슬프실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1,000원까지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바닥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와줘야 그렇죠. 좀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4분기 말고요. 2019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망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가이던스를 보고 판단할 판단을 수밖에 하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는 조금 글쎄요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분기는 다 지나갔고요. 결과가 이제 나왔고 물론 이제 확정치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1분기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다시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뭐 지금은 이제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글쎄요 투자 의견 찍고 다음으로 이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번에는 CES로 가볼까요?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초대형 가정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물론 삼성, 뭐 LG 이번에는 뭐 SK까지 다 출동했습니다. 현대차 뭐 당연하고요. 다 갔는데 대기업 말고 약간 조금 작은 업체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모트렉스, 팅크웨어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꼽아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런 팅커라든지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이 되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전기차라든지 스마트카 이렇게 좀 내년이 아니죠. 올해 그림 좀 부각이 될 것 올해, 같다. 네. 부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저는 5G 같은 경우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5G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속도가 빨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G 우리가 지금 4G LTE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속도가 많이 빠르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스마트폰 쓰신 분들이 끊김 현상이 있는 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진화가 돼가지고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켜서 일단 이건 그 어떤 다른 기기와 스마트폰 같은 통신을 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관건은 속도입니다. 속도가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5G를 통한 어떤 센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부각이 좀 더 진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차량 인포테인먼트를 생산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저는 모트렉스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팅커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블랙박스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에 또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키게 된다라면은 이런 정보들었던 전송 기술이 빨라지게 되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닌데 미국 쪽 그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쪽의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저는 좀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쨌든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안주를 찾을 가능성이 큰데 이 CES 2019가 아마 그런 대안주로서 어떤 핑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트렉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은 좋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자율주행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요?
그렇죠. 그 예. 센터페이스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그거를 네.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그 CS2019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 어떤 위험 그 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센터페이스에 바로 전달해주는 기술, 요걸 일단 출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실적은 나오는 회사예요? 네, 그 차량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은 나온 회사입니다. 네. 모트렉스, 뭐 팅크웨어 쪽보다는 이제 모트렉스 네. 쪽에 이제 부각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관심이 계속 갑니다. 단순히 이번 행사 CS2019 여기에 참가한 회사여서 뭐 단순히 좀 반짝하고 그런 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마 저는 그 작년에 그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테마였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스마트카 쪽의 테마가 옮겨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모트렉스 같은 업체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팅코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스마트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이고요. 자, 이번에는 화장품 쪽으로 갈까요? 네, 사실 막 엄청난 큰 호재거리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토니모리가 뭐 올 한 해 우리 경영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비전을 내세우는데 우리 이제 홈쇼핑 쪽으로도 한번 유통 채널을 다각화시킬 거다 이런 이제 비전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해서 토니모리만 올라가는 거 아니고 네. 오늘 화장품도 전반적으로 뭔가 순환하는 느낌이어서요. 네. 어떤 평가 내리고 계세요? 아마 그런데 홈쇼핑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기존의 유통망을 뚫기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토니모리를 특징주로 좀 꼽아봤냐면은 네. 일단 그 증시에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할 때 호재가 있을 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악재 선반영이라든지 악재 해소 이런 부분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인 것 같아요. 악재에 대한 선반영. 네. 그러니까 IT 섹터라든지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이런 섹터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해서 주가가 못 갔던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도 한한령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사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로 해서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도 분명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 2019년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선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화장품들이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증시에 깔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차츰차츰 기술적 반등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토니모리라든지 그리고 애블 CNC 이런 종목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고가 화장품을 많이 지금 현재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가보다는 네. 조금 저가 쪽으로 일단은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쵸. 올라올 구간이 됐나요? 한번 토니모리 같은 진짜, 경우는 예. 뭐 못 갔다 그 하락했다기보다는 솔직히 좀 못 갔어요. 그 이전에 예전 같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애블 CNC라든지 그리고 애블 CNC 같은 이런 저가 화장품이 좀 부각이 됐었다가 그게 모멘텀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토니모리가 상당히 좀 주가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예전에 그 아까 저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 고가에서 예전 저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만 일단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돌아설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는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가능성, 그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일단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여기까지만 일단은 저는 확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에 대해서 일단 좋아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단서가 좀 여러 개 붙긴 네네. 합니다만 단기적인 한번 기술적 반등은 한번 기대를 걸어보죠. 토니모리 좋아요 찍고요. 이번에는 건설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현대건설. 뭐 오늘 이제 장중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해서요. 근데 수급도 뭐 나쁘지가 않고. 근데 뭐 사실 뭐 올해 뭐 신규 수주 뭐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호재거리가 건설주에 있나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대북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심 좀 잡아주세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 대북 이슈. 네. 저는 건설주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저는 현대건설보다 GS건설 좀 더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GS건설을 보게 되면은 진짜 시기가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2017년도 같았으면 주가 상당히 좀 많이 갔을 건데 작년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실적이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근데 2018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게 1조 원가량 이렇게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이면 이 실적 개선폭 때문에 분명히 갔어야 정상인데 그 건설주의 그 어떤 모멘텀이 될까요? 이슈라 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실적보다는 조금 대북 이슈에 맞아요. 좀 있다 보니까 네. 4월 달, 5월 달 잠시 네. 시세를 내고 그냥 시세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도 들어와서 만약에 이런 실적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또 대북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저는 대북 이슈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대북 이슈는 올해도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이슈까지 올해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참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수준만 보더라도 지금 2017년 이후에 돌아섰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 17조 원,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 22조 원,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 17조 원, 그리고 2017년에 13조 원 이렇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그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2018년, 2019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참 이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안 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나빠요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견. 예. 네. 그럼 일단 뭐 당분간은 좀 안 볼게요. 그리고 네, 정말 괜찮을 즈음에서 다시 한번 건설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탑픽 꼽을 텐데요. 지금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이 CES 이쪽인데요. 예. 모트렉스, 뭐, 토니모리하고 토니모리하고 네. 모트렉스.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토니모리는 네. 앞에 단서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떨 경우에 좋다.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조금 단서가 많죠. 모트렉스 저는, 차 타고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조건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변동성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변동성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도 상당히 어제 그리고 오늘 보면 상당히 큰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전강 후약으로 끝이 났는데 내일 쪽에 만약에 4,550원 요 부근에서 짧게 하락을 좀 제한시키게 된다라면은 5일선거의 어떤 이격을 좀 줄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좀 CS2019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모트렉스의 어떤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되게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 거래량이 한 3분의 1 이하 줄어들게 되면서 변동성까지 줄어들면서 5일선과 이격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트렉스를 비롯한 네. 스마트카 관련한 종목들 네. 그리고 5G도 끼워 넣어도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올 한 해 5G는 네. 빼고 네. 5G 뭐 통신 장비 이런 것들 좀 빼고요. 어차피 5G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장비 설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구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모멘텀이 지나갔고 네. 이 5G 기술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진화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트렉스를 비롯한 스마트카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져보고 그 안에서 종목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탑픽은 모트렉스로 하겠습니다. 자, 3시 27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갈게요. 오전과 다르게 주춤되는 양시장입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락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면서 0.57%의 약세, 2025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0.72%까지 하락세가 포착이 되면서 667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3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쇼크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세 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가 와서 다시 한번 낙폭을 더 키우면서 1.81%까지 내려앉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0.68%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장중에 출렁 힘이 상당했습니다. 위아래로요. 하지만 셀트리온 호가 와서 1.16%까지 내려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다시 한번 낙폭이 또 커지면서 4.52% 낙폭이 커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게 바이로메드입니다. 1.57%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로메드를 끊임없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입이 되면서 25만 9,400원까지 가격을 높여
살펴오고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재료가 될 보도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유럽에서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40%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1%대, ENM도 1.86%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포스코켄텍 같은 경우에 6만 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6%까지 하락하면서 58,500원에 장을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1월 8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시장이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이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55%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도 0.61%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큰 매도 움직임이 감지가 됐습니다. 현물시장에서도 나란히 매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코스피에서는 893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과 기관이 나서서 각각 매수를 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가 감지가 됐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원 넘는 매도, 하지만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975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만이 사절을 외친 상황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한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난 7일 미국 바이오 기업 레졸루트의 제넥신과 공동 투자해서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동안 제넥신과 함께 성장 호르몬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의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일면서 4% 강세 흐름 28,5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19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 주이기도 한데요. 재료 노출 측면에서일까요?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신통치 못하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컴퍼니 CES 2019에서 3D 카메라 큐브와의 탑재 제품을 선보인다는 기대감과 함께 6%까지 끌어올렸고 47,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